안녕하세요. 세미나를 구준 남자 토크하이텍 고성 PD입니다. 최근 데이터도 폭증하고 있지만 IoT, 블록체인 서비스의 디지털 인증을 위한 암호키의 개수도 폭증하고 있어서 관리와 성능에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런 이슈를 하드웨어 보안 모듈, HSM의 리더인 엔트러스트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마건일 차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이 됐어요. 이건 어떤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SSL이나 인증기관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기 같은 경우는 키가 많이 필요가 없었어요. 사업자가 관리해야 될 키의 개수가 많아야 몇십 개? 요 정도면 충분했어요. 네. 그러니까 HSM에서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한 10,000개 정도의 키가 저장이 가능하거든요. 하나의 HSM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널널했죠. 널널했는데 블록체인이 오고 IoT가 오고 네. 하면서 관리해야 될 키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블록체인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일단 퍼블릭 블록체인이면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고 사용자 개인 키들을 다 자기들 블록체인 키를 갖고 있잖아요. 기존의 PKI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그 인증서 개인 키는 개인들이 관리를 했어요. 만약 잊어버리면 재발급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로 네네. 은행 네. 들어가가지고. 네네. 별로 이제 중앙에서 따로 관리해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재발급만 해주면 돼요.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야기가 달라져. 재발급이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면은 기존에 서명됐던 모든 장부의 기록들이 히스토리가 다 히스토리가 이미 그 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그 키를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용자가 그 키를 안전하게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난 모바일 디바이스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어. 근데 모바일 디바이스 잃어버리면 방법이 그렇죠.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의 모든 블록체인 키들을 관리해 줄 수가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강제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만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쓸 수가 있어요.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들을. 그러려면은 블록체인 서비스 사업자가 수천만 개의 키를 다 관리를 해줘야 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역시 하드웨어 보안 모듈이 필요하고. 네. 근데 기존의 하드웨어 보안 모듈을 사용하자니 예를 들어서 5천만 개, 우리나라 전국민이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개의 인증서 개인키를 만약에 관리를 해준다고 쳐봐요. HSM 하는 사람은 10,000개예요. 네. 그러면 이걸 그냥 단순 5,000개. 5,000개가 필요한 거예요. 5,000개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당장 HSM 얼마인지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비싸요. 네. 싸진 않거든요. 저게.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엔트러스트는 토큰 방식으로 물리적인 HSM 장비의 경계를 넘어서도 안전하게 키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요즘 같은 디지털 경제 시대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 것처럼요. 단순하게 키를 HSM은 마스터 키만 관리를 하고 이 마스터 키도 다른 사용자들의 키는 랩핑해서 보호를 할까. 랩핑한다는 거는 그 키로 자신의 키로 사용자들 키를 한번 암호해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랩핑을 한다는 거는 이미 HSM의 보안 경계를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네네. 보안 경계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보통 HSM이 직접 보호해주는 보안적 경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키가 HSM 안에 있으면 당연히 HSM 보안 경계 내에 보호를 받는 보안 경계 내에 있겠죠. 근데 만약에 HSM이 안전하게 토큰화를 시켜서 또 HSM 내부에서 저장하는 거랑 동일한 보안 수준으로 HSM 밖의 키를 저장을 할 수 있으면 뭐 서버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아무데나 그 토큰하는 키가 저장되는 곳까지 HSM 보안 경계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확장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키가 외부로 토큰화돼서 나간 그 키 토큰이 HSM에 동일한 보안 수준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안 경계 확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키 토큰화를 시켜서 HSM이 동일한 보안 수준으로 키 토큰화를 시켜서 밖에다 빼고 밖에다 관리를 하면 일단 키의 저장 개수랑은 제한은 없겠구나. HSM 밖에다 저장을 하니까 스토리지의 용량에 받쳐주는 한 10,000개든 1,000,000개든 몇억 개든 요새 테라바이트는 우습잖아요. 저장 개수엔 제한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HSM은 일반적인 HSM이랑 다르게 애초부터 이런 거를 기획을 하고 있었는지 안 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운영 편의성 때문에 저희는 이제 HSM의 안에 마스터 키들을 두고 여러 가지 그리고 HSM 안에는 여러 가지 마스터 키들로 사용자의 키를
HSM이 동일한 보안 수준으로 토큰화를 시켜요. 네. 그래서 그거를 사용자의 디스크에 저장을 합니다. 디렉토리, 특정 디렉토리. 아니 그러면 그 사용자의 디스크에 저장이 됐잖아요. 네. 그럼 사용자 디스크는 아무래도 그 HSM 장비보다는 뭐 누가 악의적이건 아니면 실수건 누가 거기 억세스가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럼 토큰 억세스 해가지고 토큰을 까볼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그게 만약에 깔 수 있었으면 네. 저희가 진작에 망했을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네. 20년 이상 네, 해오고 네. 있잖아요. 그 네. 말은 한 번도 요게 아 그럼 이 토큰 방식은 처음부터 엔사이퍼가 이런 이제 HSM 만들 때부터 네. 이런 방식이었어요? 네네. 오. 저희가 이제 상당히 그 당시 획기적이었겠네. 네, 되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밖에 지금 안 되는 구현이 안 되는 저희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그것이 요즘 이제 이렇게 발리할 킬이 엄청나게 폭증하는 시대에는 네, 뭐 네 맞아 떨어지는 우연인지 거죠. 뭔지 딱 맞아 떨어지는 저희가 거예요. 사실 맨 처음에 이렇게 HSM을 키 관리 아키텍처를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운영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였거든요. 네. 아무래도 키가 HSM 내부에서만 존재를 하게 되면 키를 뭐 백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키를 이중화로 구성한다거나 할 때 상당히 운영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동일한 보안 수준을 제공하면서 좀 더 쉽게 HSM 키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해서 이제 개발한 기술이었고 네. 그게 이제 요즘에서 좀 더 빛을 발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좀 전에 얘기한 토큰 방식의 확장성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행안부의 정부24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 엔트러스 HSM이 사용되었던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올해 1월에 시작된 서비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보셨을 수도 있지만 증명서 뭐 주민등록증 초본 그렇죠. 등본 네, 이렇게 발급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기존까지는 발급을 하면 바로 출력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가 아니라 정부가 네. 정부24가 전자지갑 같은 거 서비스를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네. 거기 자기 전자지갑 안에 자기가 발급받은 증명서를 보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보관된 증명서는 기존에는 증명서를 받으면 그걸 프린트해서 직접 그렇죠.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반쪽짜리 전자행정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전자적으로 발급받고 이 전자문서를 전자적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가지 않고 오프라인 네. 가지 않고 자기 지갑에 들어있는 전자증명서는 오케이. 보낼 수가 있어요. 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당연히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겠죠. 네. 그걸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전자증명서에 대한 뭐 무결성을 보장을 하는데 사용자들이 또 개인키를 다 당연히 또 전자증명서 발급받기 위한 개인키들을 사용자가 당연히 관리를 해야겠죠. 네네. 네. 근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백업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전자증명서를 서비스하는 행정안전부가 이 사용자 키들을 다 자기들이 다 관리를 해줍니다. 중앙에서 모든 그 사용자 인증 연산이 다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의 인증서 개인키가 다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HSM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인증서 키를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HSM은 대량의 5천만 개 키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까 같이 그런 시큐한 토큰을 만든 방식이 아니니까. 네. 근데 때마침 저희가 이런 HSK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HSM의 보안 경계를 데이터베이스까지 확장시킨 이런 HSK 솔루션을 저희가 작년에 출시를 했어요. 네. 네. 그 때가 맞았죠. 전자정부24도 맞지만 결국 이제 모든 것이 점점 오프라인을 배제하고 완전히 디지털을 다 끝내버리려면 네. 이런 이제 정말 효과적인 네. 키 관리가 되게 모든 분야에 필요할 것 같아요. 옛날에 필요하지 않았는데. 좀 전에 마건일 차장이 데이터베이스 기반 HSM이라고 언급했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기존에 키 토큰을 일반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했다면 네.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파일 시스템은 파일들이 많아지면 성능 저하 오지만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는 허리만 날리면 네, 바로바로 네, 네. 오거든요. 아무리 데이터가 많더라도 파일 시스템에 따른 성능 저하가 전혀 없어요. 물론 데이터베이스 접근하기까지의 약간의 오버헤드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만 감안한다면 훨씬 파일 시스템에 비해서 성능적 이점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JC라는 API를 사용해서 자바 JC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저희 HSM과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API를 자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 HSK 자바 JC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갖고 계신 데이터베이스 안에 사용자 키를
사용자 HSM 키 토큰을 저장을 해서 사용자 키가 아무리 많더라도 키의 개수에 상관없이 일관적인 성능을 보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고, 요거는 실제로 뭐 테스트한 결과치인가 보죠? 요 장표는? 네. 그리고 저희 데모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아래 행은 이제 키의 개수거든요. 아래 축이 X축이 100개, 10,000개, 뭐 10만 개, 1000만 개. 그리고 위에는 이제 초당 몇 번 서명을 하느냐, RS2048을 몇 번 서명을 하느냐, TPS, 트랜잭션 퍼 세클 나타내는 부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키가 아무리 많아져도 키가 TPS 성능은 일정한 거의 뭐 선형적이네. 선형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아무리 키가 많아도 HSM에서 키를 일관적인 성능을 보장하면서 연산을 시킬 수가 있구나. 네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웨비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과의 Q&A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보세요. 기술과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토크IT가 프로페셔널하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지만 금융권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키관리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엔사이퍼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솔루션에 대한 로드맵이나 준비가 있는지요? 블록체인 저희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많이 블록체인 기술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들이 많이 새롭게 구현돼서 버전업이 되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블록체인은 기존에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특정 커브가 사용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시겠지만 뭐 SECP 이렇게 원커브라든가 그런 커브들을 저희가 이제 뭐 새롭게 지원한다거나 그리고 새로운 뭐 그 서명 메커니즘을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시간으로 파일 생성을 감시하다가 주요 키워드나 개인정보가 탐지될 경우 즉시 파일을 암호화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암호화 키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프트웨어 내 하드 코딩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게다가 매 파일 암호화할 때마다 키를 생성해서 적용하는 것도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요. HSM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줄 수 있겠죠. 이제 예를 들면은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HSM에서 하나의 마스터 키를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마스터 키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새로운 키를 유도 생성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을 해서 새로운 그때 만약에 바로바로 이제 암호화가 필요하다 할 때마다 마스터 키를 기반으로 새로운 키를 유도를 해서 그 해당 데이터를 암호화를 할 수 있고 그 키는 뭐 따로 또 관리 가능하고요.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